자, 그러면 1920년대 국내 항일 민족 운동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1920년대 국내 항일 민족 운동은 크게 이제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이 분열됐고요. 그다음에 민족주의 계열도 일제 분열 통치 때문에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렇게 두 개 계열로 또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은 이제 지향체가 자본주의인데 반해서 사회주의 계열은 이제 어떤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을 하게 되고 주도 계급은 이제 민족주의는 자본가 중상층, 이에 사회주의 계급들은 노동자 농민들. 투쟁 방법은 주로 언론 사회활동, 외교적 노력을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에 반해서 이제 사회주의는 언론 사회운동 외에도 테러 무장 투쟁 위주를 했다. 그래서 독립운동과 계급투쟁을 병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에서 민족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딱 말하기 힘든 게 뭐냐면, 민족주의라는 게 상당히 포괄적인 이념이잖아요.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뭉치자는 건데, 사회주의자도 넓게 보면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들도. 근데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가 일종의 수단이 돼가지고, 독립이나 계급투쟁에, 좋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주의 아니면 거의 대부분 다 민족주의 이렇게 분류하지만, 넓게 보면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안에 포함된다. 근데 여기에서 도식화 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사회주의가 아닌 사람들 다 민족주의 이렇게 분류시킨 거고, 그리고 사회주의는 따로 이제 민족주의 안에서 사회주의 지향했던 사람을 또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이렇게 도식화를 시켰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1920년대 국내 무장항일 투쟁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천마산대나 보합대, 구월산대 같은 만주와 연계돼가지고 만주 독립군과 연결돼서 주로 활동한 몇 개 부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친일파를 수청하고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하고 군작을 모금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다. 그 중에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천마산대인데 이 천마산대는 이제 평부 의주 중심에 천마산을 중심으로 해갖고 활동했던 부대인데요. 그들은 이제 친일파를 수청하고 식민통치 기관을 파괴하는 활동을 했고 나중에 이제 만주 독립군의 흡수당해요. 이 천마산대는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0만세 운동을 보죠. 60만세 운동과 뒤에 있는 이제 강조 학생항일 운동이 있는데 일단 60만세 운동은 1926년에 일어났고요. 그다음 강조 학생항일 운동은 1929년에 일어났죠. 연도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60만세 운동의 배경을 보면 일제 강경한 민족 분열 정책, 독립운동 세력과의 어떤 노선 대립, 식민교육에 대한 학생들 반발, 수타에 대한 노동자 농민들의 저항의식, 고조를 배경했고 60만세 운동에 이제 참여하는 주체 세력들 보면 일반 성년층과 학생층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둘 다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들이 서로 연합돼서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사회주의 세력들 중심에서 천주교 세력들이 연합해갖고 이제 하는 일반 성년층 중심으로 했는데 나중에 준비 과정에서 이 일반 성년층들이 주도했던 이제 계획들이 발각이 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가 중심이 되냐 학생층이 이제 중심이 된 거야.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통합돼가지고 조직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민족 전선 통일을 추진하는 원동력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 60만세 운동의 또 특징은 누가 참여했죠? 사회주의 계열들이 참여했다는 게 좀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개 과정을 보면,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 때였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일 때 사회주의 세력이 이제 주도를 했지만 도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학생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운동이 전개됐고요. 각 학교에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각자 항일 결사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각자 이제 한일 결사 조직이 나중에 조직이 됐고 그게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의 또 신호가 됐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민족주의 계열이 서로 연합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맹후학이라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이제 저항 형태가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강주 학생항일 운동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0만세 운동의 이제 구호와 국내 상황들 보면요. 자, 거기 민족운동 측면에서 대한독립운동을 단결해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내 상으로 1920년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분열돼 있었죠. 이걸 이제 뭐냐면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나중에 신간의 창립의 어떤 배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치면에 볼 때 그 횡포한 총독의 정치의 지옥부터 벗어나자. 그 군대 혁명을 철수해라.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문화 정치를 포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적을 기반한 식민지 지배를 비판한 내용을 볼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 보면 동양 척식 주식 회사를 철폐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민제도를 철폐하고, 일본 일체 납세를 거부하고 등등 총파업, 수장로를 바치지 말자. 자, 여기에서 이제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계획 과정에서 농민의 토지와 수탈을 빼앗고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고, 요것은 이제 이런 경제면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 것은 누가 많이 참여했기 때문이죠? 사회주의 세력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이죠. 예. 자, 문화면에 보면 이제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들, 조선인 고용은 조선인 본위로, 그리고 보통 학교용은 조선으로. 이른바 문화통치 시대 일제는 교육기회를 학대에 포방하고 있지만, 그 당시 이제 7.18 육성후 일제의 식민지배에 순종하는 한국 시민의 양성을 기르기 위한 거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면에 있는 구호 있죠? 그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본위로, 보통 학교 용어는 조선어. 요게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그 구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0만세 운동의 의의는 학생 중심의 운동이 부각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제 엘리트 위주의 이제 했는데, 이제 주도층이 학생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3.1운동 때 학생계 위상이 점점 올라갔다가 60만세 운동 때는 학생이 이게 주도돼갖고 독립운동을 이제 할 만큼 학생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상당히 조직화되고 확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통합돼서 움직였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신간의 창설에 큰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동맹홍합이 이제 빈발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그 다음 민족 유일 말을 잡네. 예. 뒤에 얘기인데, 하여튼 그 사회주의 민족주의 통합 운동이 전개됐고,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이어서 만세 운동 형태의 전국적인 시행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 만세 운동의 형태가 정착됐다고 보시면 돼요. 만세 운동. 그래서 만세 운동은 이제 3.1운동 때 한번 만세 운동 있었죠. 60만세 운동이나 뒤에 이제 강주 학생 항운동, 이때도 만세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위할 때 뭘 들어요? 촛불 들죠. 그 당시에는 만세를 했다. 이렇게 이제 시위 운동이 한 포연 형태가 60만세 운동 이후에 이제 정착이 됐고, 이걸 계기로 해서 또 3.1 운동 이후에 전국적인 시위는 이제 확대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강주 학생 항일 운동을 볼게요. 자, 강주 학생 항일 운동은 1929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60만세 운동하고 강주 학생 항일 운동 중간에 큰 계기된 또 사건이 있었죠. 신간회가 창설됐죠. 1927년에. 그래서 60만세 운동에 영향을 받고 신간회 창설됐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강주 학생 운동과 연결돼요. 이건 좀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강주 학생 운동의 배경은 항일 결사 조직 같은 것들이 조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식민지 차별 교육에 불만을 갖고 독서회 활동을 하죠. 독서회는 그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죠. 뭐 책을 읽고 공부하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 독서회에서 주로 이제 뭘 공부를 하냐면 사회주의 사상들을 연구해요. 원래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하고 책을 읽고는 금지되어 있는데 몰래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동맹호국도 빈발해. 그래갖고 이제 1920년대 들어가면 그 국내에 이제 동맹호국이 빈발되는데 주로 학내 문제 해결하고 일본 교원들의 배척 요구 등을 하면서 전국적인 이제 동맹 후학이 빈발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 후 신간회가 결성이 됐고요. 자, 발달은 그 당시 일반 남학생들의 한국인 여학생 신홍사건인데, 그 당시 1929년 10월 30일 날 오후에 강주에 떠난 통학열차가 나주에 도착할 때, 그 당시 이제 그 중학교 3학년이었던 후쿠다 슈즈라는 일본인 학생이 강주 여자 고등보통학교에 다니는 그 3학년 박기옥을 신홍하게 돼요. 근데 이걸 목격한 박경월 사촌 동생이었던 박중채가 그걸
제지하니까 일본 학생들이 듣지 않고 결국에는 조선과 일본 학생들이 편싸움을 하는 거야. 패싸움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싸움이 그 당일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날도 이어져.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또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강조일보가 뭐라고 보도했냐면, 그 한국 학생이 일본 학생을 공격해가지고 뭐냐면 패싸움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갖고 이제 뭐냐면 조선 학생들이 몰려가서 일본 어용신문 강조일보를 본사 습격해서 윤종규의 모델을 껴안고, 그리고 호남 일대에 또 이제 이걸 계기해서 조선인 학생, 일본인 학생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강조 학생들이 조선 독립 만세라고 이제 만세 시도 이제 학대되죠. 그래서 이게 강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독소의 조직들을 이용해가지고 뭐냐면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태가 더 이제 커지게 되는데, 이때 주장했던 것이 60만세 운동 때 주장하고 비슷해요. 식민지 교육 철폐, 일제타도, 민족해방. 그래서 이제 강주에서 시작해서 목표, 나주 등지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는데, 이건 독소의 중앙본부를 조직으로 해가지고 중심에서 그 당시 이제 조직이 독소의 조직이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결과죠. 거기에 이제 만주 및 일본 거주 학생들 동조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간회가 이제 강조 학생 운동을 후원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지도부들이 그 강조 학생 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이때 이제 그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나서 그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열기를 서울까지 확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울에 민중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사전에 일본 경찰이 파악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 허영 같은 뭐냐면 그 극진파 지도부들이 잡히고 나중에 온건파 지도부가 바뀌게 돼요. 그때 이제 김병로라는 사람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일제 타협적인 정책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신간의 분열의 어떤 배경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의인을 보면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타결가하고 국내 각계각지의 독립운동을 고양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주의 학생 민족운동으로서 예국주의 운동단체 연대에서 형성을 강화했다. 그래서 이제 신간의 조사단 파견 등 민중투쟁의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학생의 날은 이거 12월 3일 날, 그 당시 이제 그 날을 기점으로 강주 학생 항의운동을 기점으로 해갖고 학생의 날을 정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한번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35페이지 펴보세요. 3번 문제. 삼 번 문제도 이거 나중에 풀시고, 이거. 자, 3번 문제 풀면요. 가와 나의 그 3.1운동 이후에 전개된 민족운동에 관한 설명이다. 시기순으로 바닥에 엮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독립군 단체들이 서로 일단은 이제 그 시기순으로 이제 엮은 거를 이제 먼저 순서대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답이 이제 1번이죠. 그래갖고, 가가 이제 먼저인데, 독립군 단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두만강 국경 주변에서 일본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였다. 자, 요거는 이제 가시기 때는 이제 총 20년대 이후에요. 그래서 20년대 이후 그 3.1운동의 자극을 받아서 만주나 연해주 무장 독립투쟁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한반도 북부 지역의 일본인 강공서나 경찰서를 습격한 사건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삼두대 전투라든지 청산리 전투라든지 봉오동 전투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두 번째 단은 그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된 부분인데,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 1월 달에 개최됐어요.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저,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와 조선인 본위교육인데,
이거는 이제 그 60만세 운동을, 내용인 것 같아요. 시기에 따라서 강조학생 황해운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여튼 60만세 운동 때 그 당시 이제 그때 내걸었던 논리가 식민지 교육 철폐, 조선인 본인 교육 이런 것들을 내세우며 동맹 후학을 전개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게 나인데 사회주의 세력들이 주도로 토지혁명 등 구호를 내건 농민조합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거는 이제 몇 년대요? 20년대 운동까지는 이제 생존권 투쟁이었죠. 근데 3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뭐냐면 신간이 해체된 이후에 사회주의자들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유입되면서 지도부를 장악하게 되고 이때 내걸었던 구호들이 이제 뭐냐면 반봉건, 반침략 이런 것들을 내거요. 그래서 20년대 농민운동과 30년대 농민운동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면 순서가 마지막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답이 1번이 돼요. 1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의열투쟁으로 넘어가죠. 의열투쟁. 자, 의열투쟁은 이제 주로 1920년대 행했던 투쟁 형태인데 주로 이제 비밀결사를 통해서 요인을 암살하거나 테러하거나 이런 간청을 파괴하는 독립운동 전개 방식이다. 그래서 테러하면 별로 그게 느낌이 안 좋죠. 지금 보면 뭐 그 와가지고 자살 테러도 있고 근데 그 당시의 테러는 지금의 테러하고 좀 달라요. 지금의 테러는 이제 뭐냐 소프트 타겟이라 해가지고 그 IS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일반 대중들 무차별 하는 거잖아. 근데 이때 테러는 주로 이제 딱 정해가지고 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압박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인물 요인들 이 정치가들은 주로 그 테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테러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그 의열단체로서는 그 의열단하고 그 다음에 한인예국단 두 개가 있죠. 예. 그 의열단과 한인예국단 이제 두 개가 있다. 자, 그러면 의열단부터 이제 볼게요. 의열단은 1919년에 만들었던 조직이에요. 결성 배경을 보면 독립세력, 독립을 위해서 강력한 무장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김홍봉, 이종황, 윤세조 같은 그 뭐냐면 무정부주의자들이 이제 뭐냐면 중심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일제와 매국노에 대한 안살, 파괴를 활동하면서 일제 통치 타결을 가해서 민중혁명을 유발하기 위해 의열단을 조직한 거야. 그래서 민중의 집적혁명론과 관련돼 있어요. 자, 이걸 알려면 무정부주의의 그 논리를 봐야 되는데 무정부주의라는 건 뭐예요? 아나키즘은. 요때 이제 정부라는 것은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권위나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과 권위를 얘기해. 그래서 이제 일종의 메타포죠. 정부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권력기관 다 포함될 수 있고 심지어는 학교도 일종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죠. 학생들 입장을 볼 때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의 당시 자유를 억압하는 그 권력은 누구였죠? 일제였죠. 그러니까 제국주의 투쟁도 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 없애는 방법으로서 뭘 주장하냐면 민중의 집적혁명을 주장해. 이거는 이제 그 사회주의와 다른데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주장하죠. 근데 이제 이게 민중의 집적혁명은 뭐냐면 이때 민중은 어떤 인간의 억압을 하는 권력기관을 없애기 위한 초계급적인 어떤 연합체예요. 그래서 그 민중 안에는 부르주아 세력도 있고 프롤레타리아 세력도 있고 각계각층의 세력들이 있어. 그럼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억압하는 그 세력은 어떤 거예요? 일제죠. 그래서 일제를 없애기 위해서 민중들의 집적혁명을 통해 3.1혁명처럼 이런 민중의 집적혁명을 통해서 일제를 수도 몰아낼 수 있다. 그러면 민중들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면 의열활동이죠. 그래서 여러 의열활동을 통해서 민중들이 신문을 접해보고 영향을 줘서 민중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뭉쳐가지고 국내에서 3.1운동 쪽 크다란 폭동이 일어나면 일제가 물러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민중의 집적혁명이고 이것이 이제 의열단이나 그 당시 신체호가 생각했던 방식이에요. 예. 자, 하여튼 그 이념은 이제 그 무정부주의를 기초하고 있죠. 구축 외노, 그 다음에 조국, 강복조국, 타파계급, 평군 집권인데 이때 구축 외노라는 것은 뭐냐면 외를 몰아내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4자씩 끊어갖고 16자 구호로 붙이는 방식은 중국 애들이 자주 썼던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영향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 이제 활동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뭐냐면 공약 10조에서 볼 수 있듯이 7가사를 만들고, 그 당시 7가사는 그 뭐냐, 그 당시 이제
5팩 파괴 7가살되는데 5가지 파괴할 곳과 7가지 살해할 곳을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5가지 파괴할 곳은 뭐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매일신보사, 경찰서 이렇게 하고 7가지 살해할 것은 조선총독 이하의 고강, 군수내부, 타이완 총독, 매국노, 친일파 거두 등등등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신채호가 이 의열단을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의열단 선언을 만들었어요. 이거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이 신채호의 의열단 선언은 지금까지 임용에는 안 나왔지만 한국사 능력이나 수능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당시 김홍봉의 부탁을 받고 신채호가 작성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선언은 뭘 바탕으로 무정부주의를 바탕으로 했죠. 그래서 무정부주의를 바탕으로 했고 그리고 무장통립의 투쟁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종전의 외교론, 자치론, 문화운동론, 준비론을 다 비판하면서 민중의 혁명 주체인식을 했다. 그래갖고 무장투쟁의 어떤 필요성을 지적하고 종전의 어떤 운동을 비판하고 그다음 민중혁명론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3가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조선혁명서 보면 외교론 비판하는 내용이 있고 준비론 비판하는 내용 등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의열단이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의열단 조직이 확대되는데 개인적인 태도 활동을 가지고는 조직이 이제 활동하기에 좀 한계가 있으니까 조직적인 무장투쟁이 필요하겠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방법을 전환해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혁명세력들과 국민당이 지원을 받게 돼.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조선민족혁명당이 결성되죠. 그리고 군사훈련도 받아가지고 항포군관학교에 입학해서 그 다음에 국민당과 공산당에 지원받고 군사훈련하고 그 다음에 그 조선혁명 간부 학교를 창립해요. 국민당 지원을 받고. 그래서 이런 군사훈련,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조선 아유 제가 우리 막혔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든 그 뭐냐면 군사단체가 뭐예요? 조선의용대죠. 예, 이건 나중에 좀 뒤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인예국단의 활동을 보면요. 자, 한인예국단은 이제 임시정부 침체기 때 그 김구가 중심으로 해갖고 만든 조직인데, 그래서 이제 그 임시정부의 침체기에 그 침체기에 좀 벗어나려고 이제 김구가 만들었죠. 그 외에 이제 그 당시 그 만보산 사건과 만주사변으로 중국인의 감정이 악화돼요. 이 만주사변 좀 지우세요. 예, 만보산 사건으로 중국의 감정이 악화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 왜냐하면 이 만보산 사건이 뭐냐면 이 만보산 사건은 이제 그 만보산은 그 만주에 있는 산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이 지역 명칭인데 만주의 지역 명칭인데 만보산 일대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이 농민들이 이제 그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개간하고 있었는데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을 좀 대려고 그 중국인들 물길을 좀 땡겨왔어. 그러니까 이거에서 중국인들이 좀 항의 차원에서 말싸움이 일어났어요. 약간의 몸싸움이. 그래서 이제 일본 경찰이 출동해갖고 이제 뜯어 말려갖고 끝난 사건이야. 여기에서. 이게 팩트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 애들 어떻게 이제 소스를 제공해 주냐, 국내 신문에. 그 당시 만보산에서 그 갈등이 있다가 와가지고 그 중국인들이 조선인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근데 이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걸 만약에 그냥 옮겨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신문을 그 국내에서 신문을 본 그 조선 민중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이 중국 놈들이 우리 민족들을 때려 죽인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다음 하교들을 공격을 해요. 하교들. 그래서 조선 내에 있는 하교들이 대량으로 이제 죽게 돼. 그러니까 이 소문이 또 어디로 넘겨야 되나? 중국의 이제 신문에 실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은 좀 황당한 거지. 우리는 뭐 간단한 몸싸움밖에 안 된 건데, 이렇게 중국인들 죽일 만큼 사건이 되냐? 결국에는 이제 중국인들의 인식이 어떻게 될까요? 나쁘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일제에 계하기 위해서 사건이 부풀려졌다가 알게 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다시 이제 사과를 하고 호혜를 돌리고 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이미 터진 사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만보산 사건 이후에 이제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의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는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상황도 상당히 불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상태를 좀 뭐냐면, 타파하고자 이런 한인 애국단을 조직을 한 거죠. 그 이제 활동을 보면 두 가지 이제 활동이 있는데, 이봉찬이라는 사람이 시도이토 국왕을 저격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이봉찬이 이제 그 시도이토인데, 그 당시 이봉찬이 이제 그 뭐냐면, 그 폭탄을 던졌는데, 안타깝게도 이 폭탄이 빗나갔어. 그러니까 중국 신문들이 이봉창이나 한국 사람들이 일본 국왕을 저격했으나 불행히도 명중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실어놓으니까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품고 중국 신문사를 승격하게 돼요. 예.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결정은 윤봉길이 상하이에서 홍콩공원에서 의거를 하죠. 그때 이제 이게 1932년의 사건인데 왜 이게 이제 중국사와 관련됐어요. 이걸 이제 제1차 상해사변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이제 해병대를 상해에 파견돼갖고 이제 상해를 점령했어요. 왜 점령했을까요?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만주국을 만들 때 일본 애들이 국제연을 상하이로 돌리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승전 축하원회 홍콩 공원에서 열었는데 그때 이제 윤봉길이 이제 뭐냐면 그 당상을 향해서 도시락 폭탄을 던졌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중국 국민당이 그 대한민국 이시정부와 대한민국 이시정부와 한국인들의 그 독립운동을 다르게 보게 되죠. 예전에는 상당히 한국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잖아. 만보산 사건으로. 근데 이때부터 갑자기 이제 호의로 넘어가게 돼. 그래갖고 이제 장제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윤봉길이 이제 상하이 홍콩 이걸 계기로 중국의 100만 대병도 못했던 이들 그 한국의 용사가 당연했다 하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 국민당 정부가 인신정부를 지원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강북궁 창설까지 연결되게 되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애국지사대 의견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쭉 있는데, 주로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기억할 것은 의열단하고 한인애국당 있죠. 그 단체 이름하고 그다음 한인애국당이 왜 만들어졌는가 김구에서 그다음에 이봉찬과 윤봉길 그 사건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의열단에서 의열단 선언 있죠. 그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2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121페이지. 아이고. 이거 아닌데. 저 문제를, 잠깐만요. 아이고, 총괄평가가, 여기 있네. 자, 121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1차 사회 명칭을 쓰고, 그 당시 이제 가해덕을 독립운동의 방법의 명칭을 쓰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포명된 그 민족해방운동의 핵심적인 방향을 한 주인에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딱 읽어보니까 이거 뭐와 관련된 거예요? 종전의 어떤 운동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의열단 선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조선혁명 선언. 거기에 이제 종전의 그 운동 방향 중에 거기에 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외교론이죠. 그래서 그 당시 외교 독립론을 비판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구한말 때 그렇게 그 외세를 끌어서 했는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외세를 끌어서 운동하냐. 누굴 겨냥해서 얘기한 거죠? 이승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방향은 그때 이제 그 뭐냐면 여기에서 제시된 그 방법이 뭐예요? 민중의 집정혁명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민중의 집정혁명론. 민중의 집정혁명론은 아까처럼 무슨 사상에 영향받은 거죠? 부정부주의. 여기에서 민중이라는 건 계급의 의미가 아니에요. 네, 모든 일제와 대응하는 범계층적 의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문제 볼게요. 이거 못하네, 2번은. 자, 다음 밑줄 친 사람이 소속한 단체 써보고 이 단체가 결성한 배경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이 밑줄 친 사람의 의거의 성공이 독립운동 진영에 미친 영향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이 청년이 난 다른 사람이 아니다. 아까 늙은이와 작별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때 늙은이 누굴까요, 이거는?
늙은이는 긴구죠. 예. 그래갖고 29일 새벽이 되자 양복을 입고 어깨에 군용 물봉을 메고 손에는 역시 폭탄을 작정한 도시락을 들고 공원에 다름치쳐서 간 것이다. 이 청년 누구인가? 였던가? 이 단체는 이제 한인이국당이고 이 청년은 윤봉길이죠. 예. 그래서 이 의교의 결성 배경은 한인이국당 결성 배경은 임시정부의 침체, 일제 감시자 탄압과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적극적인 테러 활동을 통해 임시정부의 활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고 만보산 사건 중국인의 어떤 그 반한 감정을 타개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영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중국인의 원조, 그 다음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임시정부 지원 후 중국 군관학교에 한국인 특별반을 설치하고 나중에 한국 강복군의 창설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126페이지. 15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의열단 활동을 주제로 한 교수학습 상황이다. 신채호가 사료에 제시된 혁명방법론을 써보고 의열단 활동의 목적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수업의 기획과 니은에 들어간 각각 말을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신채호 조선혁명 선언인데 혁명방법론은 아까처럼 한 것처럼 뭘 쓰시면 되겠어요? 민중의 집정론론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활동 목적은 의열단 활동 목적은 그 당시 이제 그 조선총독부나 매국놈 친일파들을 처단하고 그 당시 일제 식민 지배 기간을 파기하는 데 있죠. 그 내용은 이제 보면 거기에 이제 교사 보면 조선혁명 선언했고 밀정이라는 영화 아시죠? 밀정이라는 영화 예전에 한번 영화 냈잖아요. 항옥이라는 인물이 있어. 이 항옥이라는 사람이 좀 약간 의문의 투성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그 1919년도에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다시 일본 경찰로 해서 배신을 했다가 또 뭐냐면 예국단 아니 그 의열단 활동에 또 와가지고 그 일종의 이제 역할을 밀정 역할을 또 해 이중척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항옥의 경보 폭발 사건을 소재로 해갖고 만든 게 밀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법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본의 스파이였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거기 예국단에 들어갔고 뭐냐면 의열단에 들어가서 그들의 정보를 캐기 위해서 일본 경찰을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운동을 가장하기 위해서 이중 스파이였다. 그래서 나는 일본 경찰이었지만 일본 경찰의 말을 듣고는 이제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의열단과 접촉해갖고 그들하고 연결해갖고 이 정보를 누구한테 알려줬다? 일본 경찰에 알려줬다. 지 말대로 지가 이렇게 해요.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강복 후에 의열단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강복 후에 의열단 사람들하고 친해진 거야. 친해져갖고 이제 활동하고 의열단의 단장이었던 김홍봉이 뭐라고 쓰냐면 항옥을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조직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옥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의문투성이야. 누구 편인지 일제 편인지 뭐냐면 의열단 편인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걸 소재로 해갖고 이제 밀정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의열단 활동을 내용을 쓰는 거죠. 기획은. 그래갖고 이제 그때 방향 전환을 했는데 왜냐하면 암살 파괴 운동이 중시 의열투쟁 한계를 느껴서 조직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하게 되고 김홍봉을 비롯한 단원들이 어디에 입학했죠? 항포 군관학교에 입학을 했죠.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그러면 1935년에 의열단을 중심으로 했고 조선 관내와 미주의 5개의 민족운동단에서 통합된 단체가 뭐죠? 민족혁명단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부분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문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920년대 이제 무장독립운동 투쟁을 이제 볼게요. 국외 무장투쟁운동을. 그래서 제가 이제 1920년대에서 30년대까지의 중반까지 이제 만주 연해주의 이제 그 항일 투쟁극을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예. 그리고 제가 글씨가 좀 엉망인데 일단 이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3.1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3.1운동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게 되죠. 근데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일본군들이 그 국경선 넘어가고 만주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만주에 있는 그 당시 무장 독립세력들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진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터진 게 뭐냐면 삼두저 전투나 봉오동 전투야. 그 봉오동 전투가 1920년 6월달에 일어났죠.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장군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무도독부군이나 국민해군이 거기에 참여했는데, 그래서 이제 봉오동 전투에 겪고 나서 일본이 어떤 생각을 드냐면, 이 월경대대를 이제 뭐냐면 조선 국내에서 만주 이렇게 이동할 경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 이제 보급로도 길어지고 많은 병력을 이동시킬 수 없잖아요. 차라리 뭐냐면 만주에 군사기지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서 톱을 하자. 그러면 만주에 이제 군사기지들 주도권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 훈춘 사건이야. 그래서 훈춘에 그 이제 일본 영사관이 있고 거기 주변에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 중국인 마적단을 이제 시켜요. 그래가지고 마적단을 시켜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시키면서 일본인들 공격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적단이 일본인들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핑계 삼아갖고 이제 장자림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 이제 뭐냐면 국내에 이제 만주에 있는 일본인 그 영사관과 그 다음에 그 주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만주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주둔권을 얻게 되죠. 훈춘 사건 계기로. 그래서 요 주도권을 얻고 나서 이제 일본 군대를 이제 만주에 주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일으킨 게 뭐냐면 청산리 전투죠. 예. 그래서 청산리 전투는 그 북로군정서군을 중심으로 해서 했어요. 예전에 중강단이었던 그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고, 그 외에 대한독립군, 그다음 대한신민단, 국민해군이 참여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청산리 전투에서 거의 대승을 하죠. 1200명 정도 죽였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봉오동 전투나 그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 군들이 안 되겠다 해갖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갖고 이제 토벌 작전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만주에 있었던 그 당시 이제 그 한인들 대규모 사륙하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도참변, 경신참변이라고 하죠. 경신년에 일어났다 해서. 그래갖고 이제 일본 군들이 공격해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민들 학살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서일이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인접부대, 안전지대로 이동하게 돼. 저기 안전지대는 어디냐면 러시아하고 중국 간의 국경지대 있죠. 그걸 이동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중국주의 해산도 있고, 또 한인 동포들 그 학살도 방지하고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소련이 오라고 해. 그러니까 국내에 넘어오게 되죠. 소련 국내로. 그래서 자유시로 이동하게 돼요. 이 자유시는 스보도든이라는 그 도시인데, 그 당시 왜 소련이 그 뭐냐면 독립군들 불렸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적군과 백군이 막 싸우고 있을 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소련은 이제 소비에트 정권은 그 독립군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독립군들도 그 당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소련한테 협조할 경우에는 소련 국내에 우리나라 자치구역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넘어간 거야. 근데 의도치 않게 무슨 사건에 말려들게 된 거죠? 자유시 사건에 말려든 거죠. 이 자유시 사건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고려공산당 두 개파로 나눠졌다고 했죠? 상하이파 공산당하고, 그 다음에 이들치크파 공산당. 그리고 상하파 공산당 안에 사할린 부대가 있고, 그 이들치크파 공산당에 자유부대가 있었어. 자유대대가. 근데 이제 소련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당시 이제 백군한테 이제 점점 이기게 되고, 또 일본이 소비에트 정권에 압력을 둬요. 독립군도 무장 해제시키라고. 그러니까 이제 소련군들이 이제 뭐냐면 독립군들의 무장 해제를 지시했는데, 독립군이 뭐죠?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자유부대 자격은 신소적인 부대였던 자유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상하파 공산당의 산업을 사할린 부대와 독립군들을 공격한 사건이 일어나. 이것이 이제 뭐냐면 자유시 사건이죠. 이때 많은 독립군들이 죽게 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상하이파 공산당, 이들치크파 공산당이 예전부터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폭발돼 나가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여운형이 레닌한테 가갖고 따지는 거야. 같은 왜냐면 공산주의 세력을 공격하냐. 그러니까 이제 레닌이 기차가갖고, 야, 여기에서 이제 너네들 국외에서 싸우지 말고 국내에서 활동해라. 그래서 일당 일국 내국주의를 내걸면서 그 고려공산당을 해체시키죠. 그리고 나서 국내에서 만든 것이 뭐죠? 조선공산당이에요. 예, 이런 사건 때문에. 자, 하여튼 이 당시 자유시 사건은 이제 겪고 나서 다시 이제 뭐냐면 만주로 돌아와요. 그래갖고 이제 두 개로 다시 나눠지게 되죠. 대한독립군단하고 대한통일부.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은 주로 북만주 일대 북로 군정서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성한 부대고, 예. 그다음 대한통일부는
그다음 8개 독립군대들이 통합돼서 남만주 일대에 이제 했던 건데, 대한독립군단은 뭘로 발전되냐면 신민부로 발전돼요. 그리고 대한통일부는 이제 다시 2개 계열로 나눠요. 그래서 의군부 같은 복벽대열과 그다음에 공화계열이 이제 나는데, 그때 의군부하고 공화계열 간의 유혈 사건이 터지죠. 그리고 이제 이 공화파도 참의부하고 정의부로 나눠져. 참의부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임시정부와 관련된 거야. 임시정부 그 산하에 들어가게 되고, 근데 육군 참의부에 편입되죠. 근데 이제 임시정부에 가담하지 않은 세력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정의부에 들어가요. 그래서 3부 체제가 완성이 되죠. 그래가지고 그 신민부, 참의부, 정의부. 그 중에 제일 큰 세력이 어디예요? 정의부죠. 그 다음에 임시정부와 관련된 부는 어디죠? 참의부죠. 그래서 그 표시해놨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예. 그래서 이들 기관은 군정기구와 민정기구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923년에서 25년 동안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3부가 통합된 계기가 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미스야 협정인데, 미스야 협정은 뭐냐면 1925년에 중국 당국이 한국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일본 당국 양도를 받도록 이제 협정을 맺죠. 이 불령선이라는 것은 일본 애들이 이제 조선인들 중에 자기한테 개긴 애들을 불령선이라고 했거든요. 불량스러운 조선인이란 뜻이냐. 그래갖고 이제 만약에 중국 당국이 이제 한국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넘겨주면 일본 당국이 돈을 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 당시 경무국장도 우직나고 조선총독부 경무국장도 미스하가는 체결된 조약이에요. 요때 그 중국 당국은 누굴 의미할까요? 국민당을 의미하지 않아요? 누굴 의미할까요? 여기는 이때는 그 당시 이제 그 만주를 장악했던 사람이 누구죠? 장자림이죠. 장자림, 봉충박 군벌, 장자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간내에서는 또 북경에선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신간에도 이제 자화합작 운동 등등등 이런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삼부 통합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삼부 통합 운동. 그래서 삼부 통합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위견이 좀 갈려지는데, 위견이 뭐냐면 개인 본위 조직론, 그다음 단체 본위 조직론, 단체 중심 조직론 이렇게 갈려져. 개인 본위 조직론 뭐냐면 기존의 삼부를 다 통합을 해가지고 해체시켜가지고 따로 이제 개인별로 만들자는 거야. 기존의 3부를 해체시키고 개인별로 해가지고 만들자는 것이 이제 개인 본위 조직론인데, 신민의 군정부가 이제 주장해죠. 근데 이제 단체 본위 조직론은 뭐냐면 기존의 단체 그대로 둔 채 뭐냐면 그냥 연합하자는 거야. 그 다음에 단체 중심 조직론은 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2개 단체가 합병하자, 그런 논인데, 이 단체 본위 조직론이나 단체 중심 조직론은 누가 주도했냐면 정의부가 주도했어요. 왜냐면 정의부가 제일 큰 단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민부, 민정부가 가담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논의해가지고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 그래서 개인 본위 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민족 유일당 촉성회를 조직하고요. 그 다음에 단체 본위 조직론이나 단체 중심 조직론은 거기 표시해 보시면 민족 유일당 조직협의회를 중심을 조직하죠. 그래서 전민족 유일당 촉성회는 신민부 군정파가 중심에서 정의부와 참의부 일부 인사들이 했고, 그래서 북만주 중심의 협신위회가 결성되고 한족연합회로 이름을 바뀌고, 그 당시 이제 한족연합회에서 정치 조직은 뭐가 되는 거죠? 한국 독립당. 그 다음에 그 군사 조직은 누가 되는 거야? 한국 독립군. 이 군사 조직을 이끌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누구예요? 지정천이죠. 이 지정천. 이 지정천은 그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일본 그 육군 사관학교 출신. 자요. 그래갖고 이제 일본 군인 출신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1910년대, 20년대 일본 그 조선사로서 일본 간부 그 사관학교 가가지고 활동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친일파들이었어. 근데 이 사람은 유일하게 자기가 일본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좀 있으면 이제 미래가 보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군에 소위를 임명했다가 어디로 도망쳐 나와요. 그 당시 그 남만주 쪽으로 가죠. 독립군 세우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가가지고 교관도 하고, 그때 교관할 때 많은 정보를 또 알려주잖아요. 예, 그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정천이 이제 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전민족 유일당 조직협의회는 남만주에서 이제 해가지고 이들 군민부 이름 바뀌고, 그 다음 군민부가 이제 이름이 뭘로 바뀌죠? 정치조직은 조선혁명당. 그 다음에 군사조직은 조선혁명군이 이끌죠.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양세봉이에요. 양세봉.
그 양세복은 이제 그 마적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활동하다가 국내 직목작전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 마적의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이 마적을 매수해갖고 이 사람을 암살시켜 피살당하죠. 나중에. 자,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930년대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죠. 그래갖고 이제 호로군은 이제 예전에 그 남만 출실도를 지켰던 그 중국인 부대야. 그러니까 일종의 그 만주국의 계례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의 계례 부대. 근데 나중에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서 그 뭐냐면 독립운동을 이제 일본과 투쟁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 호로군과 결합이 돼갖고 쌍성보 전투나 사도해자 전투나 동경서 전투나 대전자전 전투가 되게 크게 승리하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그 약탈물, 그러니까 그 일본군의 약탈물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중국 호로군과 한국 독립군이 싸우게 되고 그 나중에 중국 호로군에 의해서 한국 독립군이 무장해제되는 그런 치욕도 겪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혁명군은 그 당시 조선의원군과 결합되죠. 이 조선의원군은 상당한 다양한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사회주의 세력도 있고 마적 출신도 있고 일반 시민군도 있고 하여튼 이 당시 조선의원과 결합돼서 영릉가 전투, 홍경선 전투, 신계선 전투, 통화연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근데 양세복이 피살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조선혁명군 정부로 바뀌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조선혁명군 정부는 사회주의들과 결합이 돼요. 사회주의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동국항일연군에 편입되고, 동국항일연군 안에 이제 조선인 간부들로 주시는 강복회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다시 올라가서 정치 조직을 볼게요. 한국독립당 있죠. 한국독립당은 30년대 중반에 이제 뭐냐면 민족독립혁명당까지 통합돼서 이제 해체되고요. 조선혁명당은 민족혁명당 통합됐다가 나중에 분열되죠. 그래서 조선혁명당을 누가 이끌게 되냐면 원래 한국독립당 지정청이 이 조선혁명당을 이끌게 돼. 마을 바깥에서.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나 중국 간내로 통합되면서 30년대 중반까지 중국 만주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맞고 이제 구체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394페이지 보고요. 394페이지. 자, 20년대 무장투쟁의 이제 배경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요. 북간도 지역 보면, 그 당시 이제, 국민의, 그 기독교 계통의 이제 부대도 있었는데, 그 국민해군,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을 주축이었고, 그 다음에 최진동의 국무도독 부군이 합세되어 대한 북로군을 조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종교 계통이 있었죠. 그래서 북로군정소군, 그 안에 이제 중광당 후신인데, 원래 중광당은 청일운동 이후에 이제 만주에서 대종교와 의병계통의 인물들이 만든 조직인데, 나중에 정의단으로 개편되고, 20년에 들어서 이제 임시정부에 들어가면서 임시정부 북로군정서라는 명칭을 둬요. 그래서 명칭을 바꿔 북로군정서군이 이제 명칭을 바꾸게 되죠. 자, 이 북로군정서군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슨 전투를 이끌었죠? 네,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서간도 남만주 지역의 부대를 보면 선호군전서군이 있어. 그래서 선호군전서군은 1910년대 그 자치기구였던 경학사에서 출발하죠. 경학사가 나중에 부민당 이름 바뀌고 한족회로 바뀌고 그 다음에 군정부적 기능까지 바꿔서 이제 선호군정서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가면서 그 밑에 살아 들어가면서 이제 선호군정소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활동을 했고, 그 선호군정소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 남만주 일대 이제 활동했던 게 1910년대 신흥무관학교가 있죠? 신흥무관학교는 1910년에서 20년까지 존재했던 학교인데, 10년 동안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독립운동가들 많이 양성했다. 예. 그래갖고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대한독립단이라는 단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유림 지도자들의 복벽운동을 목표로 해갖고 조직한 단체고요. 예. 그런데 원래 대한독립단은 이제 복벽단체였는데 나중에 20년에 들어가면 이제 대한청년단과 연합해갖고 강복군 총영으로 개편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공화단체로 바뀌게 돼요. 임시정부 산하 들어가게 되고. 예. 자, 그 다음에 연해주에는 혈성당, 경비대, 그 다음에
그 신민단, 자유대대, 그다음 사할린 부대 있는데 자유대대와 사할린 부대는 좀 아셔야 되겠죠. 자유대대는 이르치크파 공산당 살아있는 부대고 사할린 부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느 파죠? 그 이동희가 이끌었던 한인사회당 계열이죠. 예. 그래서 그 자유대대는 이르치크파 공산당, 그다음에 사할린 부대는 상하이파 공산당.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싸웠던 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자유시 사건이에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봉오동 전투를 볼게요. 봉오동 전투. 자, 봉오동 전투 전에 이제 국내 진공작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3.1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독립군들이 이제 한경도나 평북 지역, 평안북도 지역에 3도에 거쳐서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일본군들이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하는 그 부대들 쫓아가기 위해서 월경 대대를 이제 만들게 되고 그 월경 대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삼두자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삼두자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더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기지를 습격하는 과정에서 봉오동 전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봉오동 전투는 대한독립군이 주도를 했죠. 그래서 일본군 한계대대 병력이 그 당시 대한독립군의 어떤 복령을 공격하니까 대한독립군을 중심해가지고 국무도도 부군, 국민해군에 힘을 합쳐가지고 그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전투였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제 일본은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한국 간도 연해주 지역에 다 병력을 통해서 간도 지역에 이제 독립군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본토에서 만주에서 그 뭐냐면 직접 공격하기 위해서 무슨 사건을 조작했다고 했죠? 훈춘 사건을 조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이 일본 진입을 거부하니까 그 출병 구신을 만들고 그 만주 안에 남만주 지역에 뭐냐면 그 자기의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훈춘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천산리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 천산리 전투는 한계 전투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의 9개에서 10개 전투도 해갖고 조그만 전투들이 합쳐가지고 청산리 전투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그 주도했던 그 전투를 주도했던 것이 북로군정 서군이에요. 예, 김자진 장군을 이끈 그 외에도 대한독립군, 대한신민단, 국민해군 이런 여러 연합부대들이 그 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일본군과 직접적으로 이제 싸우는 것보다는 일종의 이제 유인작전한 거죠. 그래갖고 계곡이나 산을 이용해갖고 일본군이 들어오면 뭐냐면 계곡과 산을 이용해서 공격했다가 후퇴했다가 또 오면 공격했다가 후퇴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투를 하게 돼. 그 과정에서 이제 큰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일본군들이 몇 명 죽었는가 여러 살이 있는데 한 1200명에서 1500명 정도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독립군들의 사망자는 10명도 안 됐다고 그래요. 대승이죠. 예. 그 대승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무기가 되게 좋았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 그 러시아에서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내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무기가 많이 반출됐어. 그래서 체코체 무기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받아들여갖고 그 당시 일본군 무기보다도 한국군 무기가 더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체코군들이 이제 한국군들에게 싸게 갖다 판 것도 있어. 그래서 이거 받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싸웠고 두 번째는 지형지물을 잘 이용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뭐 했냐면 그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줬고 그래가지고 이제 북로군전수군이 크게 이제 승리를 했다. 9차례 전투에서 일본군 1200명을 사살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본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본군이 세계사단을 동원해가지고 그 만주 일대 뭐냐면 한국인들을 대규모 학살 사건을 하게 돼요. 학살하게 되죠. 이게 이제 간도참변, 경신년에 일어났다 해서 경신참변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제 독립군들이 이게 안 되겠다. 한인동포대 학살 방지하고 그다음 부대를 재정비하고 그 중국제 해산 요구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서희를 총재로 해서 대한독립군단을 편성하고 그 당시 어디로 이동했냐면 소련령 자유시였던 스보도등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 장 보시면 그 위치가 보이죠? 그 밀산부에 직결된 그 군대들이 그 자유시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이동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다음 소련 내 적군과 백군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 측에서 이제 병력 보강을 위해서 독립군들에게 이동을 요청해요.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들이 적세권에 편입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적군에 편입이 돼갖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독립군들은 일본을 몰아낸 후에 동부 시베리아 연해주 지역에 우리의 또 자치주를 또 설립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해갖고, 그 당시 이제 그다음 소비에트 의견에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되죠? 자유시 이동해서 적군에 편입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편입되고 나서 이때 되니까 백군이 이제 점점 지게 되는 거야. 이제 적군이 입장할 때 소비에트 입장은 독립군들 필요 없죠. 거기다가 일본 애들이 이제 소련에 압력을 두는 거야. 얘네들 빨리 무장 해제시켜라. 그러니까 신생 소비에트 정권은 이제 그 당시 일본하고 대항할 힘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무장 해제를 요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독립군들이 거부를 내버린 거지. 우리 무장 해제 못하겠다. 거기다가 또 한인 부대 간의 지휘권 다툼이 일어나. 그래갖고 이제 자유대대와 사할린 부대에 싸우게 되는데 자유대대하고 그 당시 독립군은 한 편 먹고 사할린 부대하고 독립군은 같이 한 편 먹고 그 다음에 소련하고 자유대대가 한 편 먹고 해서 일으킨 사건이 자유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적세권이 공격해갖고 이제 독립군들이 그때 많이 이제 죽게 되고 홍봉도도 이때 잡히게 돼요. 그래가지고 홍봉도가 이제 잡혀가지고 강제로 뭐에 편입돼요? 러시아 공산당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적군에 편입되고 그러다가 이제 연해주 지역에 살다가 나중에 이제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을 어디로 옮기죠? 저쪽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옮기죠. 거기에서 이제 말년을 보내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1944년에 죽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말년에 이 사람이 이제 좀 가난하게 사니까 거기에 이제 극장을 운영했던 사장이 이 사람을 문지기를 시켜. 홍범도를. 그래가지고 이제 홍보를 시키는데 그때 이제 고려극장에서 무슨 연극을 했냐면 홍봉도를 주제로 해갖고 연극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연극을 보고 홍봉도가 이제 보고 되게 좋아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강복 후에도 보지 못하고 그 직전에 죽게 되는데 참 개인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운동하다가 그 아들 2명도 다 죽게 돼요. 독립운동 같이 하다가. 예.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자유사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121페이지 펴보세요. 121페이지 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사건의 명칭을 써보고 가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독립운동 진영 측면에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밑줄 친 부대가 만주에서 가사건이 발생한 지점으로 이동한 배경을 쓰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는 차마 붉은 군대나 내 동족을 죽일 수 없고 그대의 죽기를 원통하여 자살하겠소. 그러면서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하고 총을 끌어안고 강물을 뛰어들었다. 전투가 끝났다. 허영장 부대는 100명에 달하는 전사자를 냈고 등등등 있는데 허영장 부대의 기관 총수를 불렀다 쭉 있는데 이건 무슨 사건과 관련된 거죠? 가사건은? 이거는 자유시 사건이죠. 예, 자유시 사건. 예, 그래서 자유시 사건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의 배경은 자유시에서 군 지휘권을 둘러싼 상하이파와 공산당과 이드치크와 공산 대립하고 있었고 거기에다 일본이 뭘 요구했죠? 무장해제를 소비에트 정권에 요구를 했죠? 예,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요. 자, 이동 배경은 왜 자유시로 이동했을까요? 안전지대 이동, 그 다음에 부대 재정비, 한인동포의 학살 방지, 중국 중약 해산 요구, 그 외에도 그 당시 이제 자치구역 확보 등등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유시 사건 정리해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만주돈 독립군들이 재정비를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독립 만든 게 대한독립군이야. 그래서 이 대한독립군단과 대한통일군을 만들었는데 그 앞에 이제 서일이 만든 대한독립군단 있었죠. 대한독립군단. 대한독립군단 다른 거야, 이거는요. 예. 그래서 서일이 만든 대한독립군단은 자유시 간도참변 이후에 그 당시 조직된 거잖아요. 1920년대 조직된 거고, 요게 이제 대한독립군단 1922년에 조직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한독립군단은 이제 22년에 조직된 대한독립군단은 북만주 일대에서 조직됐고 북로군정서군, 대한군민회, 신민단, 강복단 연합부대로 구성되고 나중에 이제 신민부로 구성되죠. 신민부. 이 신민부는 이제 주로 이제 대종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대한통일부는 이제 남만주 일대에 이제 조직된 8개 독립군 단체 통합 조직인데 이들이 이제 복벽단체하고 공화단체로 분열이 돼. 그래서 이 복벽단체는 조선왕조 세력들을 지지한 건데 주로 이제 나이 많은 의병장들로 구성된 건데 의군부에서 설립되고요. 참의부와 이제 공합하는 다시 참의부와 정의부로 이제 분열되죠. 근데 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복벽단체하고 공합파 간에 유혈 사건이 일어나요. 홍모자 유혈 사건이라고 하는데 복벽단체가 이제 공합파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예. 자, 뒤에 넘어 3부 설립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지도에 있는 3부의 위치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신민부가 어디 있고, 정의부가 어디 있고, 참의가 어디 있는지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3부의 특징은 민정기구와 군정기구가 같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상권분리 형태였고, 지방조직도 같이 있었고, 정부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그 3부 성립과 통합도시를 한번 제가 도식화시켰어요. 그래서 북만주 일대는 이제 신민부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남만주는 통일부가 있었는데 이 통일부가 공화파하고 복벽파로 나눠지게 되고 복벽파가 이제 의군부를 설립하고 이 복벽파가 공화파를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유혈 사건이 일어나고 다시 공화파는 이제 참의부와 정의부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참의부는 주로 이제 임시정부 산하로 들어갔던 거고 그 다음에 정의부는 임시정부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나머지 공화파들이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삼부통합운동처럼 이렇게 이제 북만주, 남만주 지역에 이렇게 해체 모여해서 나중에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참의부를 볼게요. 참의부는 1923년에 임시정부 육군 참의부, 만주 참의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들어갔던 건데 창립 배경은 공화파와 북쪽파의 동족 간 유혈 상태에 나니까 공화파 중에 상해 임시정부의 지지자들 바탕으로 결성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지역 위치를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하 부대고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였어요. 압록강 연안에 위치해 있죠. 저 보시면 알겠지만 압록강 연안에 위치해 있는 게 참의부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활동 내용을 보면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쳐. 평안도 가까우니까 주 평안도에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토 총독의 습선을 공격하는 성박 공격의 역할을 했다. 나중에는 이제 군민부 한족자치연합회로 이제 개편됐고요. 정의부는 3부 중에 제일 규모가 커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참의부 들어가 있지 않는 남만주 일대 공화파들이 위해서 구성된 거고요. 그래서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쳤고 신민부는 이제 북만주 지역으로 대종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국내에 일본 배치사항을 조사하고 등등 해갖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은 3부는 민정과 군정을 이제 다 통과하죠. 그래서 민정기구와 군정기구가 같이 있어. 그래서 국민주권주의 독립운동 기조를 이제 실천했는데 민정기구는 각기 가나 지역의 동포들의 자치행정을 맡는 민정기구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권분리에 입각해서 했고 그다음 군정기구는 독립군의 참여와 훈련 이런 것들을 설치했고 자체 독립군을 병성한 한만 국경지대에 일본군과 전투를 전개했고 군장을 모집했다. 그래서 민정기구와 군정기구가 따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삼부 통합하는 과정에서 민정기구와 군정을 따로 해가지고 해체 모여하는 형태로 이제 벌어지게 되죠. 자, 하여튼 이런 민정기구와 군정기구를 같이 구성했다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스협정을 보자. 미스협정. 그래서 삼부 통합운동에서 이제 뭐냐면 큰 계기가 됐던 게 미스협정인데 미스협정은 이제 총 25년에 만주 동삼석 그러니까 장자리에 영향이 있는 경무국장 우징하고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치안단은 미스하가 맺어진 거죠. 그래서 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만주에서 활동했던 한국 독립군의 탄압을 위한 상호협정이야. 그래서 한국군들 그러니까 이제 불령성이라고 하는 단체를 탄압하거나 그 다음에 이들을 이제 잡아서 일본 가난하게 넘길 경우에는 돈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일본 중국군들이 만주군을 공격해요.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
그 과정에서 이제 독립국 활동이 위축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만주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있고요. 그럼 만주에서 민족유일당 운동 부분이 있는데, 저 요거는 좀 쉬웠다 하죠. 요거는요. 예.